기출 언매 패턴 OT입니다. 자, 우리가 언어와 매체를 공부한다고 할 때 일단 머릿속에 내가 지금부터 뭘 공부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 문법 암기.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작년 수능 끝나고 학생들의 반응을 한번 살짝 살펴보면 우리 문법 공부의 방향을 좀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작년에 딱 시험 끝나자마자 어쨌든 문법은 좀 어렵다는 얘기는 항상 나오지. 일단 보통 문법은 탑 5에 보통 매번 들지 않니?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막 도망친 사람 제일 어려운 것 같다. 심지어 매체까지 어렵대.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대체 왜 이렇게 문법을 어렵게 낼까? 왜 늘 탑 5에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의 문법이 꼭 들어갈까? 이 얘기부터 좀 해보자. 그래 우리가 올해 문법을 이렇게 공부하자라는 방향성이 나오겠죠.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왜 이렇게 학생들이 문법을 좀 어렵게 생각할까? 아주 세밀하게 출제해서 쌤, 제가 공부하지 못한 아주 구석탱이 있잖아. 왜 교과서에서도 보면 핵심적인 개념들도 있지만 약간 곁가지 같이 좀 예외적인 개념들 있잖아요. 이것까지 나오겠어? 너무 세밀하게 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구석탱이 있는 것까지 끌어다가 내는 것 같아요. 오케이, 첫 번째 후보입니다. 두 번째, 일단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낼까? 쌤, 중요한 개념들이 있긴 한데 그걸 너무 어렵게 내는 거 아닐까요? 초고난도의 문제로 출제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다, 일단 실제로 이미 앞에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 기출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풀잖아. 그지? 매번 탑 5에 들어간다고 하는 문법 문제도 우리가 수업 때 푼단 말이야. 근데 막상 풀어보잖아? 이게 왜 탑 5지? 이게 왜 탑 3지? 이런 것들이 대다수야.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그렇게 생각보다 대단하지 않은데?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요. 일단은 우리가 공부를 차마하지 못한 아주 세밀한 영역에서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공부하는 요소들도 진짜 이건 무조건 나와. 핵심이야. 여기 집중해. 그걸 내. 세밀한 요소가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쌤 그러면 개념들을 막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초고난도로 만들어내는군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지 않아요. 초고난도 아닙니다. 다시 풀면 안 그렇다니까. 그럼 쌤 대체 문법이 왜 탑 5냐고요? 제가 문법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게 우리의 학습의 방향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데, 자, 일단 세밀하지도 않다는 얘기는 핵심 자체를 출제한다는 얘기예요. 그지? 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문법에서 핵심 요소들 중심으로 모든 문법 개념을 탄탄하게 암기하는 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모든 문법 강의들의 공통점일 거야. 근데 두 번째가 있단 말이지. 초고난도가 아닌데 그렇다면 왜 틀립니까? 왜 틀리냐? 이거 시험이라서 그래. 시험이라서 그래요. 평소에는 시험이 아니라서 그런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실전 선배들이 우리가 왜 시험장에서는 좀 제 실력 발휘가 안 된다라는 것들은 일단 압박감부터가 달라. 일단 생각해봐. 속도부터도 달라요. 내가 천천히 이걸 고민하고 천천히 풀어나갈 시간이 없다니까? 굉장히 타이트한 속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명확하냐면 개념만 암기하면 그저 맞힐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시험은. 일단 수학 공식도 공식 알면 그냥 냅다 들어가나? 생각이라는 게 필요하지. 의도를 파악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 이 문제가 나에게 대체 의도하는 게 뭐지? 나한테 이 개념을 가지고 어떤 포인트를 출제하겠다는 거지? 이 의도와 전략이 시험장에서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 개념 중심으로 암기하면 그냥 맞힐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 생각부터 바꿔야 문법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 문법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언매 패턴의 핵심은 절반은 암기예요. 암기는 강의가 끝나면 웬만하면 암기가 알아서 돼 있다. 신발 디오르? 여러 웬만한 것들이 강의가 끝나는 순간 너의 머릿속에 이미 박혀 있어요. 그건 선배들의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일단 암기는 쌤이 최대한 되게끔 만들어 줄 거야, 강의에서부터. 암기 중요해.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뭐다? 의도와 전략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실전 풀이 전략, 이게 절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암기와 문제풀이 전략, 특히 의도를 파악해서 기출 문제의 의도를 통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써먹도록 하는 방향까지 가는 게 절반이나 돼. 이게 우리 언매 패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내신처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독서, 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문법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정말 열심히 암기해서 끝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내가 지금 암기하고 있는 이 개념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개념에서 대체 뭘 보게끔 만드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붙지 않으면 알아도 써먹지를 못하게 되는 거야. 일단 그것만큼 아쉽고 아까운 게 어딨냐. 그지? 특히나 문법은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지? 겨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물리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해.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데 알아도 못 풀어?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수능이기 때문에. 요즘 문법 문제도 수능식으로 내니까 수능처럼 내신도 이제 개념 암기하고 좀 더 전략적으로 문제 내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요. 수능은 그게 더 정교하잖아. 특히나 얘들아 지문형을 더 많이 틀린다. 이게 굉장히 눈물 나는 얘기거든 사실. 지문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크단 말이야.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문을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지문형 시간이 오래 걸려 혹은 지문을 안 읽어. 왜냐면 아는 거니까. 개념 암기니까. 그냥 넘어간다. 그렇다면 틀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수능의 기출 속에서 그동안 수능이 우리가 공부하는 문법의 개념은 확실하지 않니? 정해져 있잖아. 형태소를 어떻게 출제했었지? 이런 문제 유형일 땐 나에게 무슨 생각을 빨리빨리 붙이라고 하지? 이게 좀 속도감이 생겨야 돼. 그리고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개념들을 제대로 끌어내려면 암기도 탄탄해야 됩니다. 늘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암기와 전략, 이 학습을 우리가 20차시에 걸쳐서 탄탄하게 학습해 나가는 게 엄매 패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수능이었잖아, 26학년도가. 근데 쌤은 그 어느 때보다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연락들을 훨씬 많이 받았거든요. 대다수 학생들 5등급에서 1등급, 4등급에서 1등급, 6등급에서 1등급 적지 않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단 선택 과목이 탄탄하게 깔아줘서야. 그래서 쌤은 선택 과목 진짜 많이 강조합니다. 화작도 마찬가지고요. 엄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겨울에 해놓는 게 가장 베스트야. 쌤이 겨울방학 학습법 영상도 올렸지만 겨울은 내가 시간을 정말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때거든. 시간의 창조주라니까 내가. 그 시간에 얘들아 개념 암기를 탄탄하게 팍팍 해놓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의 강좌도 2월 전까지 싹 다 마무리되는 강좌입니다. 언어가 먼저 올라가고요. 이제 뒤쪽에 매체가 올라갈 건데요. 자, 암기 제대로 한번 우리 겨울방학에 탄탄하게 해보도록 하자. 그래서 강의가 다 끝날 때쯤에 막 고디바 먹는 오나미 하지마, 군대밥 먹는 오나미, 포노보노야, 다양한 암기들을 통해서 아주 탄탄하게 너희 머릿속에 암기 요소들 제대로 넣어줄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특히 얘들 엄매 출제 요소란 말을 학생들이 한다니까. 그냥 개념 암기가 아니에요. 이게 출제 요소까지 완벽하게 해체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학습의 방향성, 행동 강령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주는 게 엄매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빛나는 강의의 효과, 강의가 끝나면 왜 시험장에서 정말 빛나는 실전 강의라고 하는지를 너도 알게 될 테니까요. 함께 하도록 하자. 다들 어렵다고 해도 맞춰낼 수 있어. 우리의 모든 개념들 완벽하게 학습할 거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어떤 친구가 자기가 이제 공부를 몇 년 동안 하면서 언매 강의를 안 들은 게 없었는데 이렇게 모든 강의들을 다 합친 것처럼 단 한 개의 개념도 빠지지 않은 강좌 처음이라고 학생이 후기를 써놨어요. 쌤도 다른 강의를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고 없는지는 쌤도 다른 강좌들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학생이 다른 것과 비교해 봤을 때 단 한 개도 빠진 게 없는 완벽에 가까운 개념 강의라고 했거든. 그렇게 우리 탄탄한 개념을 좀 만들어 나가도록 하자. 일단 노배도 달라집니다. 우리 200일 안에 노배에서 불수능인데 3등급으로 갔다는 이러한 후기들도 있는데 누구나 우리 해서 점수 내보도록 하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점수를 만드는 거거든. 자, 듣고 바로바로 실전에 적용 가능하다. 가장 실전적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가장 실전적입니다. 배웠다면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문법도 마찬가지. 우리는 기출의 패턴 학습하는 거야. 평가원은 이렇게 문법을 출제해 왔어. 이렇게 지문을 활용해 왔지. 여기까지는 암기를 반드시 해줘야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가져갈 거니까 실전적으로 자, 모든 문항에 적용 가능합니다. 그게 실전이지. 일단 기출은 하나가 아니라 이 여러 개를 관통하는 게 기출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걸 관통하는 범용적인 강좌입니다. 대단히 효율적일 겁니다. 하나를 통해 여러 개 적용할 수 있는 강의를 언매에서도 똑같이 배울 거거든. 문법 독서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확실하게 개념 암기하고 자, 바로바로 실전 적용하고 특히 문제풀이 감각을 좀 극대화해 보도록 하자. 평가원의 의도 파악에 절반에 집중을 할 겁니다. 우리 강좌에서는. 그렇게 한번 좀 더 평가원 라이제이션 해보도록 할게. 자, 핵심은 따라서 개념 절반, 응용 절반, 반반. 둘 다 이분하게 익어야 될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것부터 출발해요. 출제 의도를 파악한다. 이거 문제풀이를 말하는 거야. 앞에서 개념 암기를 하고요. 문제풀이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문제풀이 할 때 의도 파악할 거고요. 지문과 보기의 핵심 정보 포착하고 그 정보에 입각해서 선택지 판단하는 과정까지 조금 더 탄탄한 사고의 과정들을 개념과 연결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 자, 우리 교재 목차는 총 8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교재의 개념 목차들은 뭐 비슷할 건데요. 하나의 가장 큰 특징점은 뭐냐면 보통 이제 교과서가 얘들 뭐부터 시작해? 작은 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음운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음운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는 품사부터 시작해. 이유가 다 있다. 얘들 음운부터 시작하게 되면 음운을 배우면서 머릿속에 공백이 너무 많아. 여기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공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운을 학습해 나가는 과정에서 탄탄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품사 먼저 합니다. 품사를 먼저 하잖아요. 기본 개념들 탄탄하게 깐 채로 음운까지 갈 수 있어. 그러면 음운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품사부터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야. 쌤도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이제 경우의 수로 예전부터 이제 강의를 해오면서 아, 이게 베스트구나. 품사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재는 8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강좌는 이보다 좀 더 세밀하게 20차시까지 이제 흘러가는 강좌예요.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는 자, 핵심은 개별 개념 학습 너무 중요해. 암기할 거야. 근데 이걸 넘어서서 이 개념은 이렇게 출제돼까지 가셔야 돼. 이게 실전이야. 그래서 우리의 교재 자체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문법 포인트도 쪼개져 있습니다. 그냥 교과서처럼 여타 강의들처럼 그냥 이렇게 사전적으로 개념이 나열되는 형식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 개념은 이렇게 나와. 이 개념은 이 생각 먼저 붙여. 이런 실전적인 요소들을 다 붙여놨어. 그래서 우리가 강좌에서는 이렇게 개념들을 실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자. 바로 예제와 평가원 팁과 우리 문제풀이에 적용해 나가는 과정으로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문법 포인트, 바로 기출 분석, 그리고 배운 내용들을 숙제에 적용하는 이러한 세 단계를 거쳐서 엄매 점수를 지대로 끌어올려 보도록 할게. 자, 우리 교재 가이드를 조금 더 차근차근 좀 펼쳐본다면 이 부분이 문법 포인트 부분들, 자, 핵심 개념 접근법 사례들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 얘기했던 것처럼 문법 포인트 1, 2, 3 이런 요소들이 실전적인 요소들과 다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배웠을 때 아, 이건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걸 너가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 아주 명시적으로. 자, 바로바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때 핵심은 의도를 파악하고 의도대로 속도감 있게 적용하는 걸 훈련하는 거야. 그 사고를 갖추고 나면 뒤쪽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체화하면서 이제 넷걸라이제이션 만드는 과정. 이 단계가 세 단계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엄매가 나의 수능 점수의 텃밭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텃밭을 제대로 읽어보자. 자, 우리 강좌도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 문법 개념 포인트, 기출 분석 이렇게 흘러갑니다. 일단 매체. 매체는 자, 마치 화작처럼 매체는 공부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쌤은 항상 현장에서도 강조한다. 왜냐면 진짜 제일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언제인 줄 알아? 9평 때. 9평이면 이제 수능 직전이잖아. 진짜 공통 과목 잘해서 다 올려놨어. 근데 매체를 틀리는 거야. 그것만큼 진짜 답답한 게 없어. 일단 매체는 그냥 읽고 풀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매체쌤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건데요. 일단 매체도 생각해봐. 이게 시험이잖아. 시험은 다 형식이 있잖아. 유형이 있잖아. 기출이 있잖아. 반복해왔던 출제 패턴들이 있잖아. 그걸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읽고 그냥 풀었는데 그냥 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시험인데. 그래서 매체 마찬가지예요. 개념이 있는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실전적인 개념 학습과 80%는 유형에 대한 전략적 분석이고 유형에 대한 전략적인 문제풀이 과정이야. 이거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시간 그렇게 길게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걸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되게 클 거야. 그냥 내가 읽고 그냥 푸는 것과 평가원이 이런 부분들을 매체에서는 반복적 출제해 왔어. 이런 유형은 너는 이렇게 접근해서 이런 순서로 풀어야 돼. 함정은 이거야. 조심해.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지 않으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나중에는. 매체까지 탄탄하게 잡자. 강좌에서. 자, 핵심은 미래적 학습입니다. 매체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야. 올해 6평, 올해 9평, 올해 수능 저렇게 출제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기출을 통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문제풀이 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자. 자, 우리 교재 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봄이잖아. 봄에는
점점점 뭔가가 커지고 점점점 생성해 나가는 시간이잖아. 우리 엄매, 지금 내가 엄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 수능식 엄매를 탄탄하게 푸른 나무처럼 잘 키워보도록 하자. 그 시작점이 겨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기간이지만 전략적으로 엄매풀이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강조하고요. 출제 원리 파악하고 특히 문제풀이를 아주 실전적으로 학습을 제대로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 강좌의 특징들, 이러한 특징들도 매체에 흘러갈 거고요. 우리 강좌의 수강 대상들은 방금 쌤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정말 시험장에서 실전적이고 내가 배운 개념들을 싹 적용해서 속도감 있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재밌게 좀 개념들을 암기하고 학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과 함께 우리 엄매에서 점수를 만들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쌤과는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자.